서울 관악을 출신 오신환 의원입니다. 장시간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께서 답변 중에 검찰총장의 임명을 받게 되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많이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과거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들, 부족했던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다시 살펴보고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보겠다, 다시 수사를 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답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오전에 질의 내용 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당한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일부 검찰이 지금의 검찰 조직의 위기를 초래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분명히 그런 사항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미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라면 저는 그 검찰 조직의 뼈를 깎는, 살을 도려내는 그런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정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거에 수사가 종결됐거나 진행 중이었거나 아니면 지금도 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뭔가 그때는 찾지 못하고 외압에 의해서,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굴복했던 그런 과거의 역사가 있다면 그건 국민께 먼저 사죄를 드리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단순히 지금 총장이 되셔서 그냥 들여다보니까 그냥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으니 다시 재수사하겠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각 사건별로 내용을 확인해 보고 거기에 각각의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면 그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사과할 선까지 가야 된다면 또 사과를 해야 될 일 있으면 사과를 해야 되겠지만 먼저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사건들 내용들이 다 정치적인 쟁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입장들이 좀 다른 부분들도 있고 시각이 또 다른 부분들을 분명히 느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될 부분들이라 생각하고, 본 의원이 지적했던 그 정치적 중립과 관련한 부분들, 특히 감사원의 경우도 늘 이 자리에서 감사원장을 대상으로 질의할 때 여야를 막론하고 늘 감사원도 정치적 독립이나 중립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문제되는 제도 하나가 감사원법 42조의 수시보고 제도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잘 알지 못합니다. 네, 감사원법 42조에는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수시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진행되는 내용, 또한 결과 내용들, 이런 것들을 대통령께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들을 보고함으로 인해서 정치적 논란을 휩쓸리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지금의 여당 민주당에서 과거 작년에 국정감사할 때 수시보고했던 부분들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수시보고 제도 자체를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오전에 질의 계속했던 그 반부패 협의회 같은 경우도 저는 그 굉장히 신중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이 그냥 정책을 협의하는 차원의 수준으로 보지 마시고 오히려 그 우위에 있는 가치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검찰이 이 기소를 한 사건들 중에 공소 유지를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사건이 있고, 또 공소 유지를 좀 덜 신경을 써서 유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까? 사건 하나하나가 각 국민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사건, 물론 어려운 사건을 좀 더 집중할 수는 있지만 네. 어느 사건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입장에서는 기소한 사건 모두가 공소유지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 임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그 첫 번째 내용이 혹시 뭔지 알고 계신가요? 국정운영 과제의 첫 번째 발표한 내용 모르세요? 그 소위 말하는 적폐청산,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이라는 제목으로 법무부가 할당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요 내용에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철저히 한다. 이 기소된 사건이라는 것은 국정농단의 실태 분석 및 기소된 사건, 이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본 의원이 볼 때는 사실은 뭐 이 사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찰의 입장에서는 모든 기소한 내용들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을 당연히 공소유지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 검찰의 임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명시해서 특별히 국정농단에 대한 것을 공소유지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정치적 중립, 독립, 이것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후보자께서 서면 질의 답변 내용에 보면 피의자의 방어권 차원에서의 열람 등사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 헌재나 법원에서도 지금 검사가 변호인의 열람 등사 신청을 거부한 행위에 관련해서 이 방어권 권리에 대한 침해가 헌법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에서는 지금 그 규정을 만들어서 검찰 보존사무규칙, 그래서 확정된 재판 기록 및 불기소 처분한 사건의 기록 등에 대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개인의 사생활 보장 및 공범관계인의 재판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불허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들어서 너무나 많은 내용들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그걸 열람을 거부하는 비일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총장이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할 의지가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형사기록 열람에 관해서 열람 등사 신청을 하시는 국민 여러분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저희가 보존사무 규칙에 따라서 불허 결정을 하는 사례가 많고 그 결정 때문에 소송도 많이 제기되고 검찰에 대해서 불만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일선에서는 검찰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불만에 응대하느라 불편을 참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희들 생각에도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제도 개선 TF 형사기록 관련된 TF를 운영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외국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외국에는 형사기록 공개에 관해서 단행 법률이 있는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는 형사소송법 자체에 규정이 있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존사무 규칙에 따라서 대부분의 불허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이 규정이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좀 배치되는 면이 있습니다. 차제에 법률을 단행 법률을 제정을 하든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라도 기록 열람 등사에 관해서 좀 전향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작년에 제가 맡았던 TF에서 법률 초안을 저희들 나름대로 만들어뒀던 게 있습니다. 그 초안을 조만간 법무부를 통해서 정부 입법으로 제안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기다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오늘 가장 길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큰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진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의원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보니까 오늘 청와대 문건에 관해서 지금 여야 간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지금 고발돼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법적인 평가를 우리가 다 해석을 정확히 하기는 좀 힘들지만 좀 하여튼 우리 상식에 비춰봐도 좀 옹색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서를 하나도 남겨놓은 게 없다. 인수인계도 하나도 안 해놓고 캐비닛이 텅텅 볐다고 또 그걸 가지고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다가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뭐 한두 건도 아니고 뭐 몇천 건 단위로 그냥 어디 무슨 인턴 여직원 책상 서랍에서 그게 튀어나왔다는 거, 이렇게 중요한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또 정황 증거가 될 수도 있는 이런 문서가 누가 어떤 경위로 만들어진 건지도 모호한, 이게 정말 뭡니까? 처음에 이 특검이 뭐라고 했습니까? 입만 열면 증거는 차고 넘친다. 어? 뭐 10초만 들어보면 뭐 촛불이 무슨 횃불이 된다. 내가 하여튼 그 입으로 정말 망할 것 같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앞서 나가는 거예요? 예? 매일매일 뭐 브리핑하면서 뭐 문학의 블랙리스트는 이런 거다. 뭐 안종범 뭐 수첩에는 이런 게 들어있다. 어떻게 그렇게 피의사실 공표를 천연덕스럽게 공개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좀 법 좀 지켜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청와대 문건이라는 거 좀 그렇게 자신 있다고 하던 그 재판에 지금에서 뭐가 그렇게 불안한지, 그래서 밑도 끝도 없는 게 드러나서 또 이렇게 나라를 적어놓고 있는데, 제대로 좀 차분하게 상식에 입각해서 한번 밝혀보세요. 수사를 할 때. 아시겠습니까?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정치 도의적으로도 좀 이거 좀 민망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제 와서 뭐 거기서 뭐가 떨어져 있었다. 만약에 그게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치우지 못하고 간 그거를 가지고 좀 100보를 양보해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스러기를 주워가지고 이 재판에 유리하게 해달라고, 좀 이제 이런 악순환의 고리 이제 좀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치적 독립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님들의 그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 구조적으로 말이에요. 그 인사위원회 같은 게 제대로 안 되니까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검찰 인사위원회는 그러지 않아도 형식적으로 운영이 돼 왔는데, 지난번 총장관 없이 한 인사에서는 아예 생략했어요. 그냥 처음부터 구색 자체를 갖추지도 않았어요. 정점식 검사장은 왜 그렇게 한직으로 보낸 걸까요? 통진당 그거 해산시켰다고 해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여 소상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다 그냥 인사위원회도 열지 않고 후닥닥 해가지고 정광석과처럼 했는데 전부 그런 저런 혐의가 있는 사람들만 그래 한직으로 보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 나라가 정말 어떻게 가려고 합니까? 예? 뭐 사제 폭탄을 만들고 무슨 어디 기름 탱크를 뭐 폭파시켜서 어떻게 하겠다고 내란을 선동을 한 사람, 그거를 받아내 당을 해산시킨 그거의 실무 책임자가 정권이 바뀌면 사표를 낼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검사들이 어떻게 이 정치권의 이 풍향의 귀를 고추 세우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죠. 인사 경위를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소상히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혹스러울 겁니다, 답변이. 자, 근데 이제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은 그렇다 치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요 하나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검찰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녀보면 모든 청마다 첫 번째 청운영 기본 방침의 1번으로 항상 적어놓은 그게 뭡니까? 부산 고등검찰청이나 부산지검도 아마 그렇게 다 해놨을 겁니다. 첫 번째 임무가 뭐냐고요, 검찰에. 검찰의 첫 번째 임무를 가치를 가지고 생각하는 건 사람마다 다르지만 제가 갖는 건 국법 질서를 확립하는 겁니다. 거기에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법 질서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아주 일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청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라고 표현을 하죠. 예? 오랜 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검찰의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경찰도 또 어떤 기관도 할 수 없는 수사의 최후의 보루, 주재자로서 국법 질서를 확립하는 임무로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바로 체제 수호의 임무입니다. 예? 근데 이거를 마치 무슨 이제 뭐 좀 세상이 이러니까 뭐 공안부 뭐 이상한 거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여기를 뭐 홀대하고 뭐 국가보안법 뭐 간첩 잡고 하면은 완전히 진부한, 요새 누가 간첩이 있어? 설마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 후보자님. 국가 체제를 국가 자체를 지키는 게 모든 공무원의 임무입니다. 특히 검찰 공무원은 국가 체제를 지키는 일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요즘같이 어지러운 세상에 더욱더 그럴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권의 검찰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검찰이 돼서 국채를 보전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유념하여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혹시 뭔지 알고 계신가요? 국정운영 과제의 첫 번째 발표한 내용 모르세요? 그 소위 말한 적폐청산,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이라는 제목으로 법무부가 할당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요 내용에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철저히 한다. 이 기소된 사건이라는 것은 국정농단의 실태 분석 및 기소된 사건, 이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본 의원이 볼 때는 사실은 이 사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찰의 입장에서는 모든 기소한 내용들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을 당연히 공소유지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 검찰의 임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명시해서 특별히 국정농단에 대한 것을 공소유지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저는 웃기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될 부분들이라 생각하고, 본 의원이 지적했던 그 정치적 중립과 관련한 부분들, 특히 감사원의 경우도 늘 이 자리에서 감사원장을 대상으로 질의할 때 여야를 막론하고 늘 감사원도 정치적 독립이나 중립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중에 가장 문제되는 제도 하나가 감사원법 42조의 수시보고 제도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잘 알지 못합니다. 네, 감사원법 42조에는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수시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진행되는 내용, 또한 결과 내용들, 이런 것들을 대통령께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들을 보고함으로 인해서 정치적 논란을 휩쓸리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지금의 여당 민주당에서 과거 작년에 국정감사할 때 수시보고했던 부분들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수시보고 제도 자체를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정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거에 수사가 종결됐거나 진행 중이었거나 아니면 지금도 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뭔가 그때는 찾지 못하고 외압에 의해서,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굴복했던 그런 과거의 역사가 있다면 그럼 국민께 먼저 사죄를 드리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단순히 지금 총장이 되셔서 그냥 들여다보니까 그냥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으니 다시 재수사하겠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각 사건별로 내용을 확인해 보고 거기에 각각의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면 그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사과할 선까지 가야 된다면 또 사과를 해야 될 일 있으면 사과를 해야 되겠지만 먼저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사건들 내용들이 다 정치적인 쟁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입장들이 좀 다른 부분들도 있고 시각이 또 다른 부분들을 분명히 서울 관악을 출신 오신환 의원입니다. 장시간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께서 답변 중에 검찰총장의 임명을 받게 되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많이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과거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들, 부족했던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다시 살펴보고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보겠다, 다시 수사를 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답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오전에 질의 내용 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당한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일부 검찰이 지금의 검찰 조직의 위기를 초래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분명히 그런 사항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미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라면 저는 그 검찰 조직의 뼈를 깎는, 살을 도려내는 그런 아픔이 있더라도 있습니다. 앞서 제가 오전에 질의 계속했던 그 반부패 협의회 같은 경우도 저는 그 굉장히 신중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이 그냥 정책을 협의하는 차원의 수준으로 보지 마시고 오히려 그 우위에 있는 가치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 독립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검찰이 이 기소를 한 사건들 중에 공소 유지를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사건이 있고, 또 공소 유지를 좀 덜 신경을 써서 유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까? 사건 하나하나가 각 국민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사건, 물론 어려운 사건을 좀 더 집중할 수는 있지만 네. 어느 사건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입장에서는 기소한 사건 모두가 공소유지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 임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그 첫 번째